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만의 다양한 문화와 습관들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말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 결혼 5년째를 맞이하는 폴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라는 곳에서 태어난 32살 애니콜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서울에 정착한 지 5년째가 되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지금은 남편이지만 처음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놀러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라고 신기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폴란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했지만 7년 전 유럽 여행 중이던 남편을 폴란드에서 만나게 된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더욱이 한국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기에 호기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폴란드에 머물렀던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전생의 인연을 만난 듯이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자연스레 남편이 살고 있는 한국이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에게 한국에서는 튀리브인과 쇼팽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폴란드에서는 오래된 어르신들만 아실 뿐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생소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남자친구의 유럽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하며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한국에 한번 놀러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6개월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늦은 밤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공항의 승무원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것이었고 게이트 밖을 나갔을 때 보이던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전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첫날에는 인천의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남자친구와 열차를 타고 전주를 가게 되었어요. 열차를 타고 전주로 향하면서 보이는 풍경들은 제가 살고 있는 폴란드와는 너무 달라서 현실감 없는 풍경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왜 전주로 데려갔는지 의아했지만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주려고 데려간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폴란드에서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전주에 도착해서 남편이 자신의 단골집이라는 식당을 데려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식사 한 끼를 하러 갔을 뿐인데 수많은 반찬들과 음식들이 나오는 걸 보며 저는 남자친구에게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킨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어.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음식들이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2번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메뉴가 식반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메뉴 이름이 참 예쁘다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박장대소하며 백반이라는 이름이 예쁘다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계란찜과 제육볶음 등 처음 맛보는 한국의 음식은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전 한식을 가장 좋아해요. 폴란드에서는 포리지라고 불리는 것을 먹곤 했는데 한국의 요거트에 길이 같은 곡물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포리지를 자주 먹는 것에 익숙해서 한국의 백반은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먹으라며
누가 안 뺏어 먹는다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정집을 보고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궁금했기에 혼쾌히 가자고 말하여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처음 한국인 가정집을 방문하여 그때가 저녁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식사 시간이었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면 연락해 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당연히 같이 가야지 무슨 소리냐며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다른 집에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사 준비 시간에 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제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현재 저희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어디서나 똑같다는 걸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저를 보며 너무 예쁘다며 제가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든 배려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여나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조심스럽게 권유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폴란드에서는 손님을 위한 파티 자리이거나 할 때는 자신의 음식을 싸와서 각자 개인이 알아서 먹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쯤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배려심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난 후 어느새 저도 상대방에게 그러는 걸 보면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난 후 오랜만에 폴란드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파티를 했는데 친구들에게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처럼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라며 당황하길래 저는 아차 싶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저 완전히 한국인 된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는 폴란드에 사는 것보다 한국이 더 편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곤 해요. 결혼식을 할 때 폴란드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제가 먹었던 전주 백반을 다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아빠가 연신 엄지를 치켜들며 본인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 뿌듯했지 뭐예요. 지금도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면 한국에서 드셨던 음식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폴란드의 부모님 집에 갔을 때 한국 음식 재료를 싸와서 남편이 만들어준 제육볶음과 오뎅에 감탄하시며 폴란드에서 자네와 제육볶음 식당을 차려야겠어. 그럼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며 농담을 하시며 제육볶음과 오뎅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폴란드에서 살 생각은 없냐고 묻지만 지금 저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너무 적응해버려서 폴란드에서 적응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는 문화센터입니다. 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깨끗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취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했어요. 취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물론이며 취미가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감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수업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만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센터를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곳에서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와중에 잠을 잔다거나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각자 할 것을 해도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수업만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화센터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덕분에 제 그림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배려와 친절이 넘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폴란드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애니콜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만났던 많은 한국인들이 그녀에게 보여준 진심이 그녀의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한국 생활이 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